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김명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념채소의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 재배 기술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기질이 풍부하고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맑은 날에 수확해서 건조를 잘 하는 것을 마늘의 그 성공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 부분 중에 하나는 인편을 큰 것을 심어야 수량이 많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인편이 클수록 수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늘의 생리생태적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비대와 흡연 특성에 있어서는 구비대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에 처해야 된다. 10도씨 이하에 처해졌을 때 꽃눈이 분화되고 그리고 인편 비대가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종 전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퇴비는 1년 이상 발효시켜서 완숙 퇴비를 사용하는 거고요. 유박은 벌 마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작에 의한 병충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윤작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라도 추비 부분이 그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소독입니다. 정구 소독은 살균제, 살충제 통해서 소독을 꼭 해주시고요. 침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침지하고 꼭 말려서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침지 모습입니다. 정구 인편을 침지하지 않았을 때 부패한 인편이 들어가게 되면 포장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 발생이 진행되는 그런 그 마늘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심는 방법에 있어서는 똑바로 그 인편을 심어야지, 인편을 거꾸로 심는다 할지 눕혀서 심는 경우에 있어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그 마늘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심을 때는 뿌리가 나오는 부분을 똑바로 심으시면 되겠고요. 깊이는 한 6cm 정도, 5에서 6cm 정도 진행했을 때 마늘이 터지는 그 열과가 되지 않는 그런 마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품종 선택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품종인지 생산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력을 꼭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장 마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늘 정구에 있어서 중요성은 수량과 품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정구에 있어서 영양 번식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화 재배를 통해서 정구를 이용하는,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그 주화 재배법도 도입해야겠습니다. 마늘 재배 기술의 요점에 있어서는 한지역 마늘은 통과하고 난지역에 있어서는 남해안 이쪽에서 주로, 그리고 충남 그리고 제주도에서 심고 있는데 주로 남도 마늘 혹은 대서 마늘, 이 마늘들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편수로는 재래종과 남도종이 9에서 10쪽 정도, 그리고 대서종이 10쪽에서 12쪽 정도 나오죠. 파종기에 따른 마늘 정구 조사를 했을 때 파종을 빨리 하면 그 종구의 생육이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거고, 구중이 많아져서 결국엔 수량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파종을 8월 25일 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프 보는 것처럼 빨리 파종하면 수량이 많고 빨리 파종하면 종구 사이즈가 크다. 파종기별로 그 종합적으로 이제 수량을 2년간에 걸쳐서 확인했던 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찍 파종하게 되면 수량 지수 9월 25일보다 한 43% 중수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처리를 진행했을 때
종이 출현할 때가 4월 29일, 그리고 초장이나 엽장이나 엽폭, 생체중, 기타 그 특성들이 저온철이 일주일 했을 때 좋더라라고 하는 거고, 대신에 벌마늘 발생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늘에 주는 그 비료 주는 양은 표준 12량으로는 질소인산 가리를 25, 7.7, 12.8kg 300평에 주게 되어 있는데, 요소 용성비 이렇게 그 단비로 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비배의 그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늘 양파에서 황을 많이 요구하고 그 황이 그 맛이나 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산지는 용과린으로 기비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마늘, 양파, NK 복합 비료를 주시면 기비로 각각 2푸씩 주시게 되면 표준 12량에 준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추비는 NK 복합 비료만 72kg를 36kg씩 2번에 걸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에 있어서 그 생리장애는 조금 전에 얘기됐던 것처럼 벌마늘인데요. 벌마늘은 엽초가 그 생육 후기에 새로 자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기게 되면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요. 벌마늘의 발생 원인은 한 지역 마늘에서 더 많이 발생하지만, 이것들이 그 기상 조건, 즉 인편 분화기에 일장에 충분하지 못해서 영양 생장이 지속적으로 돼서 2차 생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재배적 부분에 있어서는 질소질을 과용하거나 또 너무 큰 인편을 심었거나 영양 생장이 왕성한 경우에, 그리고 인위적인 단일 처리에 의해서도 벌마늘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저온에 장기 저장된 마늘은 2차 생장 다발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온 처리를 일주일 정도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잎끝 마른 현상은 잎끝이 마르면서 그 황변되는 건데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뿌리 쪽에 문제가 되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뿌리 쪽에 병해충, 뿌리 쪽에 동해, 또 뿌리 쪽에 과습, 이런 경우에 발생이 잘 된다. 불결구 엽상화 현상은 스폰지 마늘이라고 그러는데요. 인편 분화기에 그 인편이 분화가 되지 않고 스펀지처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죠. 인편 분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온에 감응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생태형이 달라져서 한지형 마늘이 난지형, 즉 무한에 왔을 때, 또 혹은 난지형 마늘이 이제 그 의성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인편 분화가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수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은 잎이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항변되어졌을 때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게 되면 구비대가 불충실해 있어서 불표율이 높고요. 늦게 수확하게 되면 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수확을 하실 때 흙이 묻어져 있는데, 이럴 경우에 흙을 털 때 줄기를 잡고 상하로 위아래로 털어서 상처를 줄여야지, 이것들을 마늘끼리 부딪힌다거나 땅에다 때린다거나 그러면 인편이 부패하게 되겠습니다. 잎을 자를 때 자르지 않았을 경우하고 자른 경우에 마르는 속도와 잎을 마르는 속도 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잘라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빨리 시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한 잎이 마르면서 양분이 구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늘에 있어서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색소금 균핵병입니다. 이거는 하엽부터 갈병 고사되고 이 토양병해로 방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종자로부터 오는 경우하고, 그리고 농기계로 전파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초기에는 흰색 곰팡이가 진행이 되고 후기에는 검은색 균핵이 형성되어지고요. 피해 증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토양 소독을 합니다. 포장을 태양열 소독을 합니다. 바사미드, 석회질소, 생석회,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7월에서 8월 사이에 비닐 멀칭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소독은 전용 약재를 통해서
분위 처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표에 의하면 페노람 수화제를 스푼을 20g 처리했을 때 방제가 85.8%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늘 흑색 썩은병에 있어서 방제 약제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입집 썩은병, 이거는 이제 그 춘부병 그리고 입집 썩음 증상 이 두 가지 다 하나는 시오도모나스 하나는 에르비니아 속인데요. 이 에르비니아 속 이 둘 다 세균성입니다. 세균성 약제는 항생제 혹은 동수화제 처리하면 되겠는데 상당히 방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윤작을 통해서 피해가고 그리고 토양 소독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방제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 부분은 토양 소독과 구에 대한 방제 그리고 해충 방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늘의 무름병 방제 적용 약제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자리 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뿐만이 아니고 양파 그리고 기타 구근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황변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구가 지금 고자리 파리가 가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토양에서 번데기 형태로 있다가 연 3, 4회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피해가 커지죠. 이 피해가 가장 큰 원인은 미숙대비 시용구입니다. 미숙대비를 줄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다. 방제법에 있어서는 건전한 종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병 다발생에 파리가 유인되기 때문에 식물병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자리 파리 같은 경우에는 방생하게 되면 황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아주 먼 지역에서도 유입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자리 파리 전용 약제들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농약 사용 지침서에 나온 약제들입니다. 작은 뿌리 파리입니다. 백합류 구근이나 딸기, 오이 등에도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숙 대비해서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숙 대비 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해하는 모습입니다. 자, 새로운 상토를 쓰셔야지 오염된 상토를 쓰셔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약제로는 코니도 수화제, 아타라 수화제, 다이아톤 이런 약제를 쓰시게 되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재배 과정 중에는 한능사를 설치한달지 아니면 끈끈이 트랩을 설치한달지 그런 환경적 부분을 달리해 줌으로써 방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늘 혹응에 방제 약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늘 구근의 선충에 있어서는 선충은 선충이 가해하게 되면 지백을 흡집하기 때문에 영양 결핍 그리고 결국에는 수량 감소에 이어지게 됩니다. 선충의 모양이고요. 연 3회 정도 있는데 마늘 껍질에 주로 있기 때문에 건전 종구를 사용하고 종구 소독을 하고요. 적용 약제로는 지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충 피해고요. 수확 후 부분 관리 기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말랐을 때 수확하고 맑은 날에 진행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확을 조심스럽게 해서 흙 터는 데 있어서 위아래로 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품질 저하의 원인은 맹화가 수확했는데 그 다음에 힘이 타파된 다음에 맹화가 신장되거나 중량의 감소 그리고 부패가 이어졌을 때 품질 저하가 되겠고요. 이것들을 갖다가 자꾸 잘하기 위해서는 예건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건은 인편 수분 함량을 65% 정도 건조해서 저장하게 되면 저장의 범위의 온도를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4도씩 보관하게 되면 맹화 신장 억제가 되어지겠고요. 또 저장고에 있어서는 내부 공기가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건 처리 방법들이고요. 자연 건조에 비해서 예건 처리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이제 열풍 건조나 계량 시설을 이용한 건조, 즉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서 팬이 돌고 그리고 히터가 돌아감으로써 예건하는데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고, 열이 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상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파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 부분에 있어서 생태형에 따른 양파 주요 특성은 여기 완도는 조성종을 심기 때문에 조성종은 8월 하순에 파종하고 4월 하순, 5월 상순에 수확하게 되겠습니다. 양파 발화 및 생육 온도는 15도 전후로 이렇게 생초원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해 온도는 마이너스 9도에서 마이너스 1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구비대 온도는 15도씨 전후가 되겠습니다. 종자 준비는 이 지역에 또 경험적으로 또 이 지역의 품종에 맞는 품종을 구입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종 부분입니다.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파종상을 태양열 포장 소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7월달, 8월달에 바사미드나 스케줄소, 생스케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종 태양열 소독하실 때 고울까지 함께 피복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파종입니다. 노지 3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종자 소독제하고 함께 버물려 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파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지 3파였을 때 퇴비 처리구에서, 그리고 톱밥 처리구에서, 그리고 왕겨 처리구에서, 상토 처리구에서, 상토 처리구가 가장 효과적인 그런 생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자 육료 부분입니다. 플러그 상자를 이용하죠. 우리가 코팅된 종자를 갖다 파종을 하는데, 노지에 이제 상자 육료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4판을 깔게 되면 120 정도 되겠습니다. 저 묘판이 넓으면 넓을수록 습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시는 것이 생육에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 육묘 모습이고요. 하우스 육묘의 생육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계 정식을 목표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작업의 26%를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정식과 수학에 있어서 거의 50% 가까이 노동력이 지금 투여되고 있고,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인건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양파값이 높은 실정이어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 정식이 필요하다. 기계 정식이 필요한 모종은 높은 발화율을 보여야 되고 구부러진 모종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형성된 뿌리 감김이 되어져야지 기계로 정식을 할 때 효과적입니다. 육묘 장소는 노지, 비가림, 벤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벤치 쪽으로 육묘가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묘 장소에 있어서 묘상 준비는 지금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그 모판이 토양의 상토로부터 떠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뿌리가 건조하게 되고 생육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엽이 서는 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묘의 상토를 정리하는 거고요.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표준 시비량으로는 질소인산 카리를 24kg, 7.7kg, 카리를 1.4kg, 15.4kg, 300평당 그렇게 주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일항을 만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판을 세로로 가로로 나눴을 때 90cm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10cm씩
여유를 더 주어서 이랑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토면이 평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종에 있어서는 자동 파종기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죠. 지금 자동 파종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육묘 트레이를 적재를 한다고 했을 때 며칠간 하는 게 좋은지 3일간 했을 때 묘 출현율과 성묘율이 가장 양호하였고 묘 소질도 가장 좋았습니다. 최하되어졌을 때 묘가 생육되어지는 부분인데 적절한 최하는 윗그림의 오른쪽 그림처럼 묘 생육이 양호한데요. 아래처럼 그 최하가 지연돼 가지고 늦게 이게 상자를 걷어내게 되면 지금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생육이 불량합니다. 모판의 간수는 트레이당 대개 500에서 800ml 정도, 그리고 발화 조건은 15도에서 25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주가 되는 원인에 있어서는 종자가 없는 것보다 파종 후에 종자 미발화 시에 더 많은 80% 정도의 결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활성이 떨어진 종자 코팅 작업이 불량한 것, 많게는 과습, 그리고 물이 부족해서 발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묘 관리에 있어서 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파종 후 20일째까지는 하루에 2번씩, 그리고 20일에서 40일 사이에는 하루에 1번 내지 이틀에 1번, 그리고 파종 40일에서 60일까지는 2일에 1번이나 3일에 1번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묘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잎을 자르는 데 있어서는 맑은 날 오전에 실시하시고요. 자르기 전에 충분히 물을 간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른 날은 방제를 하셔야지 병해를 줄일 수 있고, 그 잘려지는 칼날에 병균이 묻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르기 전에 칼날 소독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육묘 관리에 있어서 엽을 절단하는 데 있어서 전엽된 잎이 뭐가 넘어지기 직전에 전엽을 하는데 1차 전엽을 하는데 5에서 7cm 남기고 자르시면 되겠고요. 2차는 20에서 25cm 자랐을 때 12에서 15cm 남기고 자르시면 됩니다. 3차는 20일로부터 60일 경과되어졌을 때 20cm 이상 자랐을 때 16에서 18cm 정도 남기고 자르시면 기계 정식할 때 유리합니다. 정식종 관리에 있어서는 전엽 처리를 초장에 한 15cm로 이렇게 절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할 때 뿌리를 절단할 때 있어서는 작업 전날 충분히 관수하고요. 필요한 양만큼만 뿌리 절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비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옆면 시비 정도, 그럴 때는 20도씨 이상일 때는 농도를 약하게, 20도씨 이하일 때는 농도를 높여서 이렇게 시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을 관수하는 데 있어서는 트레이당 500ml 정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질소의 액비 시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초제는 묘상에 제초제 품목 호시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묘상에 물이 많다거나 또 제초제 양을 과량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제초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초제 피해 입은 모습입니다. 정식은 육묘 45일에서 55일 되는 묘를 정식하고요. 일본의 무게가 4에서 6g 정도 되어졌을 때, 엽수는 3회 정도 되어졌을 때가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봄밭에 있어서 밑거름은 질소 인산 가리를 주어지게 되는데, 특히 인산질 비료를 전량 기비함으로써 묘 활착과 발근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비량에 있어서는 아래 표준 사용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평란지 경우에 있어서는 질소 24, 그리고 인산 7.7, 그리고 칼리 15.4kg가 되겠습니다. 요소 용성비 염화가리로 단비로 시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늘 양파의 전용 복합비료입니다. NK 복합비료. 거기에 용가린을
각각 그 300평에 2포씩 하시게 되면 기비에 해당되는 질소, 인산, 가리가 적절하게 시비 되겠습니다. 추비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제를 뿌리고 이제 비닐을 덮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검정색 흑색 비닐을 사용함으로써 잡초 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초제 피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습할 때 또 혹은 제초제 용량이 많았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정식 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식 후 그 본박 관리에 있어서는 월동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동 전에 수분 부족이 되지 않도록 해서 동해나 건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월동 수분은 정식 후 관수하거나 강호 한두 차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동 수분은 가능하면 초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본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추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를 주시는데요. 양파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표준 시비량의 30% 정도를 기비로, 나머지 70% 정도를 추비로 주고 있습니다. 1차, 2차는 25%, 3차는 50%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늘, 양파, 전용 웃그름용 NK 복합 비료를 각각 3.5포, 그러니까 한 70kg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0kg 되는데요. 1차, 2차를 각각 한 포씩, 그리고 3차에는 한 포 반을 처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가끔 그 농가분들께서 비대제를 사용하는데요. 증수 효과 없고 그리고 저장성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칼슘제 처리로 인해서 저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4개월까지 저온 저장에 있어서 부패율이 감소되지만 5개월부터는 무처리하고 거의 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주요 병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로는 녹균병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마름병입니다. 입마름병도 주로는 그 뿌리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마름이 주로 많이 오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병든 잎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입마름은 녹균병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용 약제 살포로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마름병 걸린 포장의 모습이고요. 자, 이게 초기에 이제 묘상에서 입마름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온하고 비로 인해서 과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가 이렇게 떠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모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입마름병의 모습입니다. 방제는요, 지금 여기 보시는 화학적 방제 부분하고 상토가 오염되지 않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방제 효과가 크겠습니다. 잘록병입니다. 잘록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기가 잘록하니 말라 죽는 것을 잘록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병원균은 라이족토니아하고 푸사리움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전 토양 묘상을 설치한다. 토양 소독을 태양열로 하거나 아니면 종자 소독, 아니면 전용 약제로 가지란 혹은 성보 곤몬인 가디스 이런 걸 처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잘록병이 걸린 모습이고요. 모상에서 이렇게 무잘록 피해 모습입니다. 상자육묘하거나 산파하거나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잘록 병증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잘록 약제 살포 시기는 파종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평당 10리터씩 이렇게 살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녹균병입니다. 녹균병 포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심각하죠. 거의 그 폐농 직전의 모습입니다. 묘상에 감염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으키는 그 균들은 초기에는 난포자 형태로 있습니다.
포자가 두텁게 있기 때문에 환경 저항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년간 생존하고 있다가 이것들이 날이 좋아지면 분생 포자로 이렇게 3월 말 정도 되면 그래서 확산이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피해 때 분생 포자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걸린 이병주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병증은 누렇게 고사하고 엽록소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녹균병의 다른 이름으로는 닭발병부터 늘어진 병, 연소불병, 안개병 이런 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은 병이 진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녹균병에 있어서 묘상에서 걸린 모습이고요. 지금 균사들이 균체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본바세도 감염되어졌을 때 그리고 이게 진전되어졌을 때 생육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구비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지금 포자가 형성되어져서 이것들이 이제 분생 포자가 형성되고 이것들이 날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번지게 되죠. 포자가 지금 분생 포자 모습이고요. 이것들이 지금 발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제 방제를 통하고 토양 소독을 통하고 이름으로써 방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가운데 있는 것들은 심한 경우에 이렇게 구비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입은 상해를 입기 때문에 광합성 부분이나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거죠. 자, 1차 피해를 받은 양파는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1차 피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5월 달이 되면 전체가 다 수확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피해지가 발생하면 초기에 빨리 제거를 해줘라라고 하는 거고 제거했을 때 일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발생 부분에 있어서 건전 토양에 있어서는 이병 토양에 비해서 훨씬 발생이 적습니다. 따라서 태양열로 포장 소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묘상 전에 또 본답 전에 건전주에 비해서 걸려 있을 때는 생육 자체가 너무너무 부진한 거죠. 그래서 이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2차 때 어떻게 하면 병 발생을 확산을 막느냐 여기에 지금 관건을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제하지 않으면 왼쪽의 그림처럼 왼쪽의 그 양파처럼 생육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요. 약제 방제를 6번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구비대가 이루어지고 생육이 진전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건전주에 비해서는 생육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요. 녹균병 방제 방법에 있어서 태양열 소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 8월에 진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 피벽도 전면적으로 해줌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남포자가 이제 괴사된다고 그럴까요? 포자가 이제 죽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묘상이나 본답에 양쪽 다 토양 소독을 했을 때 방제는 98.6%로 대단히 높아지는데요. 어느 한쪽만 하는 경우에서는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소독한 바다고 녹균 피해에 있어서는 태양열 소독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했었을 때는 피해 주율이 3.2%로 많은 피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봄밭에 있어서 월동 전에 약제 처리에 의해서 1차 녹균병 방제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 정식전 입제 처리하고요. 그리고 당일묘 침지 처리하고요. 그리고 정식 후 희석제 2번 처리하게 되면 발생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녹균 부분에 있어서는 습도가 높아졌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균사들이 침입을 합니다. 기공을 통해서 수공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차 녹균병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달래가 필 무렵에 급속하게 진전이 되기 때문에 이때 약제를 방제해야 됩니다.
지금 2차 녹균병 방제 개시를 3월 하순부터 진행이 되어져야지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월동 직후에 2월 상중순하고 3월 사이에 방제 요령에 있어서는 2월 상중순에서부터 15도씨 안개 또 혹은 강우가 있었을 때는 희석제를 처리하고요. 3월 피해가 낮은 논밭 부분에 있어서는 이병주를 뽑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분생포자가 생기기 전에 그 이병주를 뽑기 때문에 진전을 확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차 녹균병이 있으면 2차는 그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진전 확산되기 때문에 1차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이 성패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녹균에 있어서는 약제 방제가 가능한데요. 왼쪽에 부방주의하는 경우에는 심하고요. 오른쪽에서는 건전하게 지금 생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침투성 살균제를 했을 때 병진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멈추고요. 그리고 전착제를 함께 처리했을 때 그 약제 효과가 고루퍼지고 효과가 높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제에서는 예방약도 있고 예방치료제도 있고 무방제도 있는데요. 예방치료제로 했을 때 가장 그 진전이 멈추는 효과가 컸다. 발생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녹균병에 있어서 방제 방법에 있어서는 7, 8월에는 태양열 소독을 하는 거고 10월, 11월에는 2, 3회 강우나 안개가 있었을 때 월동 전에 처리하고 월동기에는 한 1회 정도 고온 다습할 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3월 말 이후로는 월동 후 방제는 한 3회 정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균병 방제 방법에 있어서 요약을 하자면 윤작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가 포장 태양열 소독이고요. 세 번째가 비 오기 전에 내후성이 강한 약제를 처리하는 거고 비 온 후에는 치료 약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동 포기는 일찍 제거하는 것이 2차 감염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흑색 썩은 균핵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흰색 곰팡이가 나오다가 후기에는 검은색 균핵이 형성되어지고요. 이렇게 썩습니다. 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고요. 흑색 썩은 균핵병의 발생 환경은 가장 좋은 것이 14도에서 18도씨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수분에 있어서는 양파가 살아있는 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땅속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정도일 때 계속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 지금 완도에서는 균사 생육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 그 약제 살포가 필요로 합니다. 흑색 썩은 균핵병 부분의 발생 주의 모습입니다. 곰팡이가 하얗게 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균핵이 까맣게 붙어 있는데 파종 전에 작업기계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로타리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균핵이 이제 퍼지게 되겠죠. 그것들이 이제 포장을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지상부 피해를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묘를 침지하거나 관주 처리 그리고 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발생이 되어졌던 지점을 집중 처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균핵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열 소독 방법 참고하시고요. 가장 효과적이다.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균사 방제에 있어서 일반 살균제로도 효과가 있지만 피해가 생긴 다음에는 일반 살균제는 효과가 없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파에 있어서 기타 병해충 부분이고요. 고자리 파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마늘에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늘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미숙 대비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고 적용 약제를 살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토복되지 않는 가운데 병해충 피해가 오는 것은 고온이 지속됐을 때 잎마름병이 오고요. 고온 건조시 때는 총체벌레가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잎을 가해하게 되면 광합성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저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충과 병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